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모자이크 속에서도 이 핸섬한 얼굴이 티가 나는 저와 가장 절친한 팀장님을 모시고 촬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매물 그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주실 팀장님을 옆에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4개 정도의 이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 최근에 2023년도에 매각이 된 물건들 위주로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물건들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뽑아봤고요.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별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이 됐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형태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 27억 5천에 북한남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연남동 메인길에 위치한 29억 3천짜리 건물입니다. 삼거리의 이쪽 라인에 위치한 쪽을 저희가 북한남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 12월에 잔금까지 마친 건물이에요. 이게 거의 한 30억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 건물주분께서 1개월 안에 잔금을 마치는 조건이면 가격을 내고해서 팔겠다. 플러스 지금 고금리 시기에 3억에 850만 원으로 리스백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개선돼서 나왔었고 이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위로길의 메인이죠. 메인에 29억 3천짜리예요. 근데 이게 평당가가 8천대 주택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뭔가 디벨롭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고민하셨어요? 하나, 둘, 셋. 연남동. 저는 한남동입니다. 저는 연남동.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남동은 이제 29억 3천, 평당 8천이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이고 네네. 36평을 2종 일반 주거지 200평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네. 5억 이상 신축비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땄을 때는 신축했을 때 1억 정도고 물론 연남동이 임대료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 네. 한남동은 제가 알기로는 리스백 조건도 있고 또 외도인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그래서 한 3년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금리가 더 떨어졌을 때 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남동이 조금 더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한남동 물론 되게 매력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연남동이 메인길에 30억 언더에 평당 8천이면 사실 시세보다 저렴했고 36평형 정도면 연남동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첫 디벨롭을 한번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에서 연남동 신축을 좀 예쁘게 올려보고 싶다. 저는 한남동도 매력이 있지만 만들어진 건물보다는 좀 손을 대보고 싶다 라는 아주 그런 갈망이 많이 드는 그런 매물이라서 연남동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이 매물 2개를 선택하신 매수자분들은 확실하게 다른 형태의 니즈를 갖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사실 첫 번째는 조금 서로 배려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은 조금 발톱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거든요. 발톱 드러내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네. 역삼 서리원 빌딩, 역삼동에 있는 4m 도로에 53평형 정도 이제 나오는 단독 주택 매물이었고 평당가 5,800만 원대 물건이고요. 그리고 신금호역 스타벅스, 신구모역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초역세권에 20m 대로변이고요. 그리고 60평 형 정도 되는 2종에 지금 용적률 꽉 차서 신축이 됐고 무려 스타벅스가 통임대로 들어와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12%의 임대료 수수료 매장이고 한 10년 정도 계약을 진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스타벅스가 나갈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2.67%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물건입니다. 역삼동 물건은요 역삼로 아래쪽에 있는 이 이면의 주택 건물이고요. 신금호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금호역 사거리 20m 도로에 바로 여기 스타벅스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평당 1억 2천이 안 되는 금액으로 70억 5천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치할 수가 있을지. 하나, 둘, 셋. 역삼. 스타벅스. 진짜 우리 참 안 맞는다. 한번 싸워보시죠. 네, 한번 붙어보시죠. 저는 역삼동도 30억대에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애매한 이면보다는 확실한 대로변 초역세권의 스타벅스 건물주라고 하는
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도 뭐 필요가 없고 스타벅스가 통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거의 오거리에서 이제 네. 딱 보이는 그런 스타벅스 건물이라서 스타벅스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왜 이거 안 뽑으셨어요?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지금 파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엑시스를 할 때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엑시스를 할 생각으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더 높은 시세 차익으로.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수익률이 2.6%. 그건 사실 스타벅스 치고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1억 6천 그 이상 엑시스를 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아마 2% 초반이나 1% 후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시금액이 애매하다. 저는 안 팔 거예요. 평생 가져갈 거예요. 평생 가져갈 거다. 네, 스타벅스 건물주 그냥 대대로 물려주면서 내 자식한테 스타벅스 건물주로 딱 만들어주는 거지. 저는 역산동 알겠습니다. 건물을 사서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돈의 차이에 스타벅스를 가겠습니다. 저는 커피 사 먹으러. 아, 알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보통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요? 스타벅스는 직영 매장으로만 운영을 하고 그래서 다 임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임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매출의 일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형태의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12%라고 하셨는데 네. 12%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지점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이 없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7%, 18%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베네핏을 주고요. 또 점점 자리를 잡으면 그 퍼센테이지를 1%씩 1%씩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거구나. 그럼요. 수수료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거네요. 수수료가 높은 매장은 손님들이 많이 안 가는 매장일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가는 매장들은 수수료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벅스 같은 수수료 매장을 보실 때는 매출의 6개월치, 1년치의 매출 전표를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하나, 둘, 셋. 언제 더 보이? 진짜 안 맞다, 우리. 진짜 안 맞다. 진짜 짠 거 아니고. 나 물건을 지금 처음 어떻게 짜 우리가? 저는 언주 더브이를 골랐어요. 언주역 역세권의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지어진 73평 정도의 2종에 220평 연면적 나오고 그래서 평당가는 1억 3,700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가봤어요. 건물을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효율도 굉장히 좋게 잘 뽑아놔가지고 통사업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전형적인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 건축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는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그 고생을 안 하고 바로 매입을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뭐 네. 연남동 도전하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 디벨롭에 대한 꿈은 여전히 있지만 이 건물은 사실 줍줍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금매 시장에서 진짜 볼 수 있었던 네. 되게 희소한 매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사동이 조금 더 상급지다. 잘 지었고 메리트도 있지만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 건물을 지어놓으면 잠재력은 더 있을 것 같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언주 더브이 빌딩은 파실 때 1억 5천 이상은 가능해 보이는데 2억을 넘기 힘들 것 같지 않고요. 이 신사동 신축 부지는 잘만 지어놓고 시간만 흐른다면 네, 저는 2억도 2억은 충분히 가죠. 네, 바라보만 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저는 신사동을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실제 매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릉역의 연면적 552평에 용적률 551%의 대로변인데 얘 4m 도로의 상업지 물건이냐, 이거 최근에 팔린 청담 사거리 대로변이냐, 청담동은 66평의 4m 도로 건물입니다. 위치가 요거고요. 도산대로의 압구정로로 이어지는 그쪽 라인이고요. 자, 똑같은 170억. 그리고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 물건은 리스백 조건으로 수익이 좀 나와요. 한 3, 4%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골라야 되는데 과연 청담동이냐 대치동이냐 용적률이냐 대로변이냐. 하나, 둘, 셋. 청담동. 드디어 저희가 청담동 왜 했어요? 저요? 계속 말했듯이 잠재력. 저는 도산대로 이면의 대로변 건물이라는 그 가치가 용적률을 뛰어넘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는데 저도 결국은 이 청담동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0.001%의 그럼요. 어떤 상급지 중에 상급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산대로 인근은 향후에 어떤 고급주택으로서의 개발이라든지 큰 사업들, 주택, 오피스, 근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건물주. 아, 멋지네요.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 둘 다 어쨌든 청담동 청담동. 170억. 오늘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렵네요. 저는 너무 재밌게 네. 사실 저랑 굉장히 친한 동료다 보니까 평소 같지 않게 조금 흥분한 모습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매각된 물건들이라서 다 각각의 니즈를 가지고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였다면 어떤 형태의 또 선택을 했을지 행복한 고민을 또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사실 때 같은 가격이지만 컨셉이 다른 거를 보고 본인이 뭘 선택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매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만들어진 건물이 좋은지 아니면 난 디벨롭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한 건지 이런 것들을 매물을 보시면서 반드시 좀 비교 검토하시면서 우선순위 매겨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악플은 안 돼요. 악플 안 돼요. 악플 안 돼요. 선풀만 받을게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덩이들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